다음에는 우선 토론자로 계신 이강년 대신학원 이사장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택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또 이명웅 변호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 헌법적 가치를 가장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사학 자율화 위원장님 조금만 더 듣고 가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회복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규제가 교육정책의 규제가 교육정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규제가 있어요. 심지어 신개발품을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달청에서 안 받아줍니다. 외국 가서 그걸 사용해야 외국 가서 사용해야 그 사용 실적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써줍니다.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 근데 오늘 조혜진 교육위원장님과 정경희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성 있고 진솔한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앞으로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에서만 교육에 규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규제는 우파에서 발생했어요. 세상에 자유민주 국가에서 윤호동 무임금을 강요하는 게 사립학교 이사장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런 사례를 들어보세요. 일을 하는데 너 돈 받지 말고 일해라. 국회의원들한테 너 윤호동으로 무임금 해라. 에? 그렇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숭고한 정신으로 50년이 넘도록 윤호동 무임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사장님은 월급을 많이 받는 줄 안다고. 어쨌든 그래서 사학에서 이런 규제가 있었던 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더 심해졌지만 그 기본적인 규제를 강화했던 틈월은 우파에서 이루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좌파가 아니에요. 우파가 했지.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파의 국회의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학의 심각성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명 깊었어요. 자, 그 세부 사항으로 좀 들어가서 아까 신 교수님의 의견에 대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평준화 교육 20년 동안 성공적이었다? 아닙니다. 수면에 잠겨 있었을 뿐이지 드러난 것이 20년 후에 드러난 것이지 그게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 평등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명웅 변호사님께서 평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핀란드에서도 평등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근데 핀란드에서 얘기하는 평등 교육은 뭐냐면 사람 개성과 특성이 너무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시켜서 다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평등 교육의 목표가 다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은 획일화예요. 어떻게 획일화를 해놓고 평등 교육이라고 주장하냐고. 근데 우파 국회의원들이 그걸 반론을 못해. 평등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선생님들한테 인성교육이 인성교육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육에서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절교육 시키는 게 인성교육인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게 인성교육이에요. 애들이 좌절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희망을 주기 시작해야. 희망을 어떻게 주냐? 자존감을 세워줘야지. 애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희망이 생기거든요. 희망을 생기면 공부 안 가르쳐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꿈꾸고.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교육은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 맞춰보면 좋은 콘텐츠들이 널렸어요. 영어, 수학이고 무슨 과목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롱사립고지만 교육 안 시켜요. 이튼스쿨이 의무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이사장이 10여 년 전에 이사장으로 갔더니 고1만 체육 시간이 2시간 있고 2, 3학년 체육 시간 자체가 없어요. 영어, 수학 가르치느라고. 그게 교육입니까? 나는 교육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입시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에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중간에 실패했어도 성공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했다가도 금방 실패합니다. 공부는 크리티컬 띵킹을 가르치는 건데, 생각 능력을 가르치는 건데, 맨날 외우기만 하잖아요. 토론도 안 하고. 그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암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머리가 돌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규제공화국이 된 것은 바로 좌파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우리 사학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응? 유치원도 도둑질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사장들 몇백억씩 학교에 투자하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판공비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내 아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그러냐고. 이사장들은 이것도 많이 받는 줄 아는데.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면 한국당 그 전에 우파 당인들이 전부 다. 그걸 깨닫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진짜 각성해야 돼, 우파 국회의원들이. 무늬만 우파지 내용은 몰라.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나 사회교과서가 자유자가 사라졌어요. 교과서에 자유가 없어요. 민주주의만 나와요. 인민민주주의가 똑같아, 그거하고. 그런데 우파 국회의원들이 뭐 했냐고요. 우파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 우파의 존재의 근본 이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자. 자유롱사립고 하면요, 이사장이요 1년에 2억 5천씩 내야 돼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에? 월급도 못 받는데 2억 5천을 내야 돼요. 자유롱사립고 운영을 하려면. 의무금이에요, 그게. 무슨 죄를 져서 사립학교 이사장이. 애들이 다치면 책임이 누구한테 하면 이사장한테 있어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진짜? 그래서 아까 사법제도 이명웅 변호사님 사법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요, 대학교 졸업하고도 판사가 판결한 걸 못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언어 표준화를 안 해갖고. 예? 왜 대학교 졸업하고 왜 판결문을 왜 이해를 못 합니까?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소송이 50배요. 왜 그러냐? 법과 법이 충돌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 인공지능 활용해서 하면은 그 1, 2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법과 법이 수없이 충돌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법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위헌적 법률을 막 통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이 뭐냐,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듯이 자유민주주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규제공학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사립학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이 테두리 위에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이 역할은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문명재단의 교육재단의 홍택정 이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면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뒷걸음을 칩니다. 일부도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세계의 정치사를 봐도 뭐 국가가 주도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국가들인데 지금 아주 잘 살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 뭐 중공이 어떻게 뭐 조금 뭐 경제적으로 하다 하지만은 중공도 100% 국가 주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경제는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와라라마 그대로 예고도 없이 무너질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가 주도가 너무나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유력한 아주 유명한 청소년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 집안 그 연간 수입을 보면 중소기업 하나의 수입과 맞먹는 그런 대단한 연봉들을 받고 세계적으로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 뭐 박찬호, 유현진, 주신수, 박세리 등 뭐 이러한 뭐 요즘 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얼마나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까? 이런 선수들도 예를 들어서 뭐 태릉 선수촌에 집어넣었다. 뭐 이래서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언제 뭐 달리기 한다. 이런 반복적인 개인의 컨디션이나 뭐 여기 배제한 채 그런 강압적인 훈련을 시켰더라면 이런 선수들은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가 주도란 것은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그 토양에 따라서 뭐 벼를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뭐 땅콩을 심든지 해야 되는데 이 국가 주도란 것은 무조건 대한민국에 너가 다 벼 심어라. 자갈밭이고 뭐고 뭐 벼 심어라. 이런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 생산성에서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능력을 또 이제 국가 주도로 해서 조영필한테 너 뭐 노래하지 말고 공부해라. 뭐 이봉주가 장거리 하는데 넌 단거리 해라. 뭐 타이슨은 복싱 선수인데 넌 역도해라. 이런 게 이제 국가 주도의 큰 폐해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해야 되나 하면 학교의 자율성을 다 이리 뺏어가니까 뭐 사학을 떠나서 교육의 성과 문제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서울 강남 8학군의 교장 선생님과 거기에 학생들 학부모의 환경 또 저희들 같은 시골의 학생 학부모의 환경 이거를 다 생각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강남이나 뭐 대전이나 시골이나 똑같이 같은 교과서로 하루에 몇 시간 어떻게 해라 교육과정 딱 만들어서 주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재 교육의 성과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국가 주도의 폐해가 또 나오냐 하면 모든 정교조나 교육에조차도 이념을 이렇게 주입시켜서 자주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어요. 뭐라도 내가 아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당신들이 학교를 늘 방문해야 된다. 뭐를 지원해 드릴까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간판 떼쇼. 왜 지원청이라 붙였나? 이런 엉터리 없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청들까지도 사립학교에 군림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국가 주도라는 것은 지금 완전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걸 순종하면 절대로 안 되고 또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연유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학이 정말로 아무런 말썽 없이 원칙대로 잘 해 나왔더라면 저는 현재와 같이 사학법 개정 개정 이런 게 안 나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말씀 없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처하게 이런 처지에 우리가 몰리게 된 것도 일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뭔가 사학이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여론이 반전이 되고 마음대로 국회 좌파 특히 좌파 국회 정당에서 사학을 옥죄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론이 우리 사학들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데는 우리한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성을 좀 하는 그런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위기가 기회듯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단결하고 어떤 그 대호각성하는 그래서 새로운 한골 탈퇴하는 사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다시 우리 아주 과거의 사학처럼 존경받고 여러 사회인들한테 지지를 받는 그런 사학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두서없는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참 그 앞으로 좀 다양성 교과서나 이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 생각들이 다 이렇게 분출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국가주도가 성장감 같은 이런 교육 정책에서 애들 가다 놓으니까 머릿속에서 교사들도 시키는 거 외에 엉뚱한 것 하다가 이거 또다시 무슨 잘못된 평가를 받고 한다. 거기다가 뭐 학생 인권 이 조례다 아까 뭐 교육감 후보들 나오셨지만은 그런 그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모든 없는 것도 이렇게 다 발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다 들어가서 겹겹이 숨어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교육 환경은 우리가 개선하도록 과감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서없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다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따르지 않는 교육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지향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말하는데 어떤 그 지향하는 목표는 공동에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거랑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오해가 있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해외의 경우 같은 경우 뭐 사립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뭐 주립대학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경우 보면 거의 80% 가까이가 공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이제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머지 이제 20% 정도가 이제 사립학교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40 몇 프로가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공재라고 그래가지고 꼭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지 공공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서 뭐 공통적으로 모든 교육이 동일해야 되고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쓴 얘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가치로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의 교육부는 필요 없죠. 국가가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육부는 왜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공정계제라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돼야 되고 규제가 돼야 되고 그런 국가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공공재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 그 사학의 자율성 회복과 직결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직 명확하게 인식을 이게 지금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1989년 9월 8일 선고 8899 88헌가 6결정 26페이지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어드리면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 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외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기관,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그 다수결 원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자유가 중시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와 민주주의의 어떤 조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선택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자율성을 줘야 되고 다양성을 줘야 되고 그게 또 창의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변호사님 한 가지 더 하면 헌법 4조에 네.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것도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이 그 개념 자체는 독일 기본법에서 나왔지만 서양에서 그 계몽주의 이후로 갖고 있는 그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의 그거를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하면 이 기본 가치를 상실시키는 통일이라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체 모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고 이렇게 선언이 된 것입니다. 네. 거기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발제자와 토론자 네 분에게 깊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